제압된 직후에 기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봤을 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범죄 혐의가 짙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북한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돼 귀순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 중에 느닷없이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 송환시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이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부의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소란이 인 겁니다.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해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돼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도 의사를 물었고 북한이 응해와 송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합동신문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오징어 잡입의 선원들로 선장의 가혹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중 1명이 김책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2명이 도주에 남하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붙잡혔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2명 모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남아한 북한 주민을 흉악범죄 혐의로 판문점에서 추방한 건 처음입니다. 군 당국도 뒤늦게 선박 납포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 형사 범죄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 위장 탈북자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번 추방 결정에 이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어제 현직 JSA 대대중령이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다는 사실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로 직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보고체계 무시, 보안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경두 장관이 직접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김유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온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송환된다는 내용에 국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확인 결과 김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현직인 JSA 대대 A 중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 패싱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하고 예인하는 군사적 조치에 대해선 정 장관이 보고받았지만 이후 북한 주민 관련 부분은 군사 조치가 아니므로 국방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SA 중령의 보고 체계 무시 논란에 문자 보고 등 보안이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국방부는 결국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도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며 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 조사를 포함해 A 중령이 김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를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북한 어선의 선원 3명이 배에 탄 나머지 16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도주했다. 정부는 어제 이들을 북측으로 추방을 했는데 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비판 첫 번째입니다. 왜 비밀로 했느냐입니다. 이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유엔사 소속 간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찍혀 보도가 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결 땡땡 중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그러니까 어제 보낸 문자니까 어제 기준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송환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숨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 국회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입니다. 장관님 그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규수하려는 생각이 있고 넘어오는데 16명을 나머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싸움이 붙어서 그 과정에서 죽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걸 막는 사람과의 충돌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는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혀 다르고요. 자, 그런데 원래 북한 이탈 주민 국내 입국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북한 내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 가족들의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총선을 닷새 앞둔 상황이어서 기획 탈북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지난 9월 인권위가 비공개 원칙 엄수와 또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 체계나 부처 사이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은 또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문자를 보낸 장교가 유엔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에 직보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조차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측으로의 송환 결정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북송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예, 저도 그 언론에 오늘 아침에 정보본부장 그 보고할 때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을 보겠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법을 보면 보호 대상자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요. 16명이나 죽인 이 살인자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다만 어느 단계에서 중대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추방된 선원들은 시신을 해상에 버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돼버린 건데요. 일부에서는 적어도 법원의 유죄 판단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조차도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북한은 이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요. 이 북한 주민 이탈법의 보호 대상자로 삼지 않는다는 게 북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의 추방까지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또 추방 결정은 정보기관 자체 조사로 충분한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이 수많은 탈북자에게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3년 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재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범죄자란 이유였습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기록물 공개를 두고 또 한 번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고 진실을 담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SI를 특수정보를 지금 공개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은 그걸 포함한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당시 사건이 월북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물 공개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정쟁을 일삼은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정략적 의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지금 여당 모습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민감한 안보 정보는 물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까지 모두 담고 있는 만큼 그 공개 여부를 놓고 적잖은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남쪽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북송을 결정했는데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선 한 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어민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는 합동 조사 끝에 이들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민들이 귀순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남하 동기와 행적 등을 살펴보니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본 겁니다. 그 김태강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은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통상 북한 주민이 남측 영역에 들어오면 인적사항과 함께 귀순 또는 송환 희망 여부를 자필로 쓰는데 2019년 11월 북한 주민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어민 호송을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 특공대가 맡았던 배경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민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호송 지원을 요청해 특공대원 8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북송에 강력히 반발하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당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통일부는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아니었지만 조사와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이 공개됐습니다. 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인데요.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북송되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닷새 전 목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탈북 어민 2명입니다. 두 눈은 안대로 가려지고 두 팔은 포승줄에 묶인 채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에 온 것을 직감한 듯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쌉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어민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 등 송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몇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서둘러 끝내고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들을 추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치 도살당에 소 끌고 가듯이 가기 싫어하는 이 북한 어민을 강제로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 내몰리게 하는 이러한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강제 북송이 저희가 무엇인지 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국회 요구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 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통일부가 공개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다만 진상규명 방법이나 절차는 차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브리핑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주 들어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브리핑을 진행한 건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보복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프로세스의 모든 게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의도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이 문제를 알았는데도 놔두는 게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진상규명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같은 날 바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게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특히 대북 문제에선 전임 정부와의 전선이 더욱 뚜렷하게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처럼 3년 전에 일어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민들을 지난 정부는 추방해야 할 흉악범으로 봤고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나타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건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홍주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쓰긴 했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통일부가 당시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봅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을 추방할 권리는 없는 데다 무엇보다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면서도 북한으로 어민들을 넘겼다면 분명한 잘못이란 논리입니다.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다루는 북한 이탈주민법도 보호받지 못할 대상을 명시했을 뿐 북한 주민 추방의 판단 기준으론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형사범죄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탈북민은 현재 23명으로 집계됩니다. 결국 국내법에서 탈북민을 추방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처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고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거든요. 국제인권법상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냐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또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닷새 뒤 어민들을 북송한 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